자, 여러분, 이제 클리닉이 우리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하기 전에 고등학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잖아요. 자, 고등학교 때, 즉, 수능 영어 1등급이 여러분들 당연히 목표가 될 텐데, 자, 90점을 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능 때 오늘 훈련한 부분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능 영어는 좀 푸는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해설을 하는 이유가 나랑 똑같이 수능에서 풀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다르게 풀면서 그러고 나서 맞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에 있어서 본인이 제대로 풀었는지를 확인하고 아니라면 이제 내가 지시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그런 연습을 하실 것을 제발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 때 하나도 틀리잖아? 1등급이 아예 안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이거는 그래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네 그냥 빠르게 풀기만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하나씩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목적을 우리가 파악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선지를 먼저 읽는 거야. 선지를 먼저 읽어서 이 지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겠구나를 먼저 알고 읽어야 빨리 읽지 않겠어요? 자, 일단 봐봐. 일단 다 도서관 나오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도서관을 소재로 뭔가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목적, 즉 이 글을 쓴 이유, 의도를 찾는 거죠. 그게 다 자, 한번 따라와봐. 선지를 먼저 읽으면서 찾는 거야. 도서관 임시휴관의 이유를 설명한대. 그럼 1번은 일단 그런 휴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교육 일정을 안내한대요. 일정을 안내하는 게 목적이고. 3번. 도서관 보수를 위한 모금의 행사를 제안하려고 한대. 그럼 뭐 suppose라든가 recommend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 그지? 자, 그리고 공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대요.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글쓰기 대회를 홍보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 봐봐. 도서관이라는 핵심 소재는 같지만 각각 세부적인 주제가 다르죠? 자, 이걸 먼저 잡고 풀어야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thanks to the friends. 자, 또 thanks to 고맙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요거 thanks to는 하나의 전치사잖아. 그지? 내신 대비하면서 저랑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뭐뭐 덕분에 뭐뭐 덕택에란 뜻이죠. 누구 덕분에?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Literature는 이거 문학이란 뜻이죠. 그래서 문학 집단, 즉 문학 그룹의 친구들 덕분에. 근데 여기 보시면 다 대문자로 돼 있지. 그러니까 저거 어떤 팀명, 그룹명이야. 이름이야, 이름. 알겠지? 그래서 도서관이니까 책 읽는 그런 그룹인가 봐. 그래서 이 사람들 덕분에 we've successfully 우리는 성공적으로 raised enough. 그럼 이거 딱 봐도 전 문학 그 도서관에서 문학책 갖고 이렇게 뭐 독서 토론하거나 모임하는 그 사람들인가 봐. 그래서 이분들이 raised 돈을 걷었다는 뜻이죠. 충분히 돈을 걷었대요. 뭐 하기 위해서? remodel. 우리 한국어로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집을 개보수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그래서 돈을 충분히 걷었대요. 저 친구들 덕분에. 그래서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여기서 builder는 당연히 건축업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건축업자가 has volunteered to help us.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자원했대요. 자원봉사했대요. with the remodeling.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좀 공짜로 해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But he needs assistance. assistance는 assist. 축구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다 들어봤죠? 도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대. 그래서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and donating your time. grab이 집다잖아. 그러니까 망치를 집든 아니면 페인트 붓을 집든 아니면 너의 시간을 donate, 기부를 하든간 그런 걸로 써. by you can help. 너는 도와줄 수 있어. with the construction. 정관사 더 붙었지.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건설이니까 construction은
이 도서관 개보수를 얘기한 거죠, 저거.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Mr. Baker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그래서 join 명령문이지, 그지? 그럼 이게 바로 이 필자의 의도지. 그래서 요게 답의 핵심 키포인트. 여기를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쌤은 항상 이렇게 K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이제 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근거 없이 그냥 눈대중을 대충 비비면서 감으로 푸니까 너네가 맨날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고 이거야. 그래서 너네 여담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93점 나왔다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80점 이상 2등급이잖아. 어쩔 땐 87점 나왔다가 어쩔 때는 96점 나왔다가 어쩔 땐 81점 나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걸 쌤은 소위 롤러코스터 점수라고 얘기하는데 자, 저 점수 때 걸리는 친구들 진짜 많아 1학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본인이 몇 등급이라 생각하냐면 1등급이라 생각해. 2등급 맞은 적도 있으면서.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저렇게 명확한 근거를 안 잡고 대충 이거지 않을까라고 비비면서 그냥 넘어가서 그런 거야. 자,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알겠지? 저렇게 명확하게 답의 근거를 잡으면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에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라고 하니까 4번 하시면 되죠. 자, 19번. 2번. 자, 심경은 근데 사실 모의고사에서 요즘은 이렇게 그냥 단일의 심경이 아니라 앞에서는 얘가 심경이 이랬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경은 사실 수능에서 전통적 정답이 95% 이상이에요. 틀리면 큰일 나. 근데 대부분 틀리는 건 고1, 2 때 여기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단어 제대로 외워야 돼. 어차피 이제 꾸준히 계속 클리닉으로 훈련할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 제때 외워라. 자, 근데 이거는 변화가 아니니까 그냥 앞에서 신경과 관련된 거. 어차피 신경은 쌤은 저기 긍정적인 키워드는 동그라미 처리하고 부정적인 키워드는 세모 처리하죠. 이거 나중에 국어에서 써먹으세요. 진짜 유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접속사에다 세모 안 치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신경은 무조건 긍정 아니면 부정이야. 그것만 찾으면 돼. 자, on the way home. 자, 집에 가는 길에. 자, Shirley의 신경이잖아. Shirley는 noticed the truck. 자, 이거 여러분들 지각동사죠. notice가 보다가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게시판이 공지사항이 notice잖아요, 영어로. noticed a truck. 그래서 한 트럭이 parked. 자, 이거 지각동사죠. 우리 배웠던 거. 그래서 한 트럭이 주차가 돼 있는 걸 목격했대요. in front of the house across the street. 그 길 건너 집 앞에. 그래서 new neighbors. 새로운 이웃인가 봐. 이게 이사 왔나 봐. 그지? 자, 그래서 Shirley was dying. 나이가 죽다잖아. 또 죽다니까 쌤 안 좋은 거예요. 죽나 봐요.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죽겠어.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 to know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지. 그러면 긍정이지. 호기심이 가득한 거잖아. 그지? 자,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She asked Pa at dinner.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he said yes. And there's one thing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그들이 너한테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라고 하니까 Shirley가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그러면 billion이 10억이란 뜻이잖아. 질문이 10억 개 더 있다라는 건 진짜 10억 개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호기심이지, 호기심. 이 호기심 많은 게 자, 긍정이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심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뭐 굳이 더 읽을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연결해서 이제 그대로 끝내면 되죠. 자, 호기심과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는데 호기심이 많다가 영어로 curious잖아. curious 있나 볼까? 아니야, 될까? 1번에 있죠. 그러니까 이웃이 와서 신난 거고 그래서 호기심이 가득한 거잖아. 그러니까 1번 하시면 되죠. 너무 쉽죠? curious, 호기심 많은. 자, excited는 흥분한 거. 너무 신이 나서 흥분한 거고 upset은 좀 업셋이 말 그대로 뭐냐면 얘다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 이렇게 뒤집는 게 업셋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완전 뒤집혔다는 뜻이야. 그래서 막 기분이 잡쳤다라고 우리 소위 얘기하잖아. 그런 느낌이 업셋이고요. 자, jealous는 질투심이 많은 거, 시기 질투한다는 뜻이고 annoyed는 뭔가 모기 같은 게 으잉 하면서 지나가서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annoyed라고 하고 calm은 차분한, relaxed는 이제 편안한 거고 disappointed는 이제 실망한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번 모의고사의 심경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해설을 멈추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의 취지는 문제풀이 하는 그 동선과 방법이 나랑 같은지를 보는 거니까 나머지 어려운 문장들은 우리 이제 그 뒤에 독해에서 연습할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문제풀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장이잖아. 주장을 먼저 보고 풀어야지. 자,
중요한 이메일은 그러면 1번은 뭐 얘기하려고 쓴 거야? 일단 소재도 잘 잡아야 돼. 아까 18번, 아니 그 1번 목적 문제는 도서관이라고 쭉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었는데 1번은 이메일 얘기하려는 거지. 그래서 쌤은 소재를 이렇게 괄호로 구분하거든. 이렇게 한번 풀어봐. 자, 그러면 출력해서 보관하래. 그럼 1번은 이메일을 출력하라라는 게 핵심 주장이고 2번 글을 쓸 때에는 개요 작성부터. 그럼 2번은 글쓰기를 얘기한 거야. 1번은 이미 바뀌었지. 1번은 이메일 얘기해야 되는데 2번은 글쓰기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개요 작성 먼저 시작하래요. 그러니까 개요가 중요한 얘기 먼저 시작하라는 거야. 알겠지? 중요한 얘기로 열어간다.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메일을 전송하기 전에 그럼 3번도 이메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엄밀히 좀 얘기하면 얘는 보관에 가까운데 얘는 전송에 가깝죠. 그래서 얘는 보내기 전에 검토하래요. 4번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그럼 얘는 이제 업무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있어서 컴퓨터 기능을 먼저 익히래요. 자, 거봐. 소재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메일만 이렇게 겹치잖아. 5번도 업무상 중요한 내용은 이메일보다는 그냥 이것도 업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 전달하래요. 이메일보다는. 자, 그러면 소재가 이메일이냐 아니면 글쓰기냐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얘기냐에 따라서 이미 갈리겠지. 자, 이렇게 갈라내고 구분하고 풀어야 빨리 푸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t a publishing house and at a newspaper, you learn the following.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전치사지 명사오잖아. 이게 여기서 툭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싱 하우스 하면 퍼블리시가 출판하다잖아. 출판하는 집, 그러니까 출판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나 아니면은 그리고 신문사에서 이런 뜻이죠. You learn the following. following은 이제 뒤에 나온다는 뜻이야. 뒤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판회사를 가거나 신문회사에 취직하거나 가면 이런 사실을 배우게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뜻이잖아. It's not a mistake. 실수가 아니래.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end up은 결국 뭐뭐로 끝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신 때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in print. 그러면 in print는 당연히 뭐야? 프린트 된 상태로 끝나지 않으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래. 근데 it's the same for email. 근데 이건 이메일에도 마찬가지래. 그럼 이거는 얘들아 뭐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메일 얘기하려는 거야. 그럼 이메일이 소재지. 그럼 끝났네. 그러면 무조건 1번 아니면 3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in print가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in print. 우리가 출력한다는 거잖아. 출력한 이 퍼블리싱 하우스가 그 프린트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실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이메일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진짜 수능 문제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본 사람은 사실 여기서 솔직히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뭔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했죠. 그게 뭔 말이야? 이건 실수가 아니래. 프린트하기 전엔. 근데 이게 이메일에도 해당된대.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봐. 우리 사실 내가 이래서 시험 선지를 먼저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 선지 먼저 읽었잖아. 선지에서 뭐라 했어? 이메일. 근데 출력은 여기 있긴 한데 전송하기 전에 검토하라 했잖아. 아, 그럼 어쩌면 이건가? 출력하기 전이라는 건 아직 프린트하기 전이니까 이메일을 보내기 전이랑 출력하기 전이랑 같다고 본다면 그러면은 그 전에 한 건 실수가 아니다. 검토하면 실수 안 할 수 있다. 이 얘기랑 연결되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때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를 먼저 읽은 게 이렇게 빨리 감을 잡으려고 지문의 흐름을. 그래서 먼저 읽는 겁니다. 자, nothing bad can happen. 자, bad는 당연히 여러분 이거 중딩 때 배우는 거죠. thing은 후치수식이잖아요. 나쁜 건 안 일어날 수가 없대. 일어날 수 없대요. 만약 너가 haven't hit이 누르다잖아. 때리다. the send key. 오케이. 그럼 저 in print가 결국 뭐 얘기한 거였어? 전송 버튼 누르는 거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쓴 거죠. 됐죠? 자, 그러면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그러니까 스펠링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쓴 것은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잖아. What you've written can have가 동사죠. 타동사니까 목적어지. 자, 관계대명사 what 해석 어떻게 하라고? 것. 그러니까 너가 쓴 것 명사 역할 하잖아. 그지? 자, 철자가 틀렸을 수도 있고 사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뭔가 무례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명백한 구라가 거짓말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but it doesn't matter. 자, matter는 이런 식으로 동사 doesn't 붙었으니까 뒤에 동사로 쓰인 거잖아. matter는 동사로 쓰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if you haven't sent it, 아직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내지 않았으면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여러분들은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여전히 있습니다. 뭘 더 읽을 필요 있나요? 끝났죠? 그러면 이게 주장 문제잖아.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주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make sure, 여봐. make sure that.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 중학교 때 듣기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you read your document carefully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당신의 이메일, 그러니까 서류잖아. 이메일 얘기하는 거죠. 를 확실히 꼼꼼하게 읽어보실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읽어도 이미 여기서 의미가 다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답은 3번 하시면 되죠. 주장 문제, 그러니까 내가 왜 선지 먼저 읽으라고 했다고? 이러면 내용을 먼저 아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게 얘랑 연결되는군 하고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금방 여기서 풀리잖아. 이러니까 먼저 읽으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지. 자, 요지까지는 쉬워요. 왜요? 선지가 한글이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소재랑 주제 발라봅시다. 비판적인 시각은 객관적인 문제 분석에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들은 소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분명 물어보면 수업 때 비판적인 시각과 문제 분석으로 나뉠 거야, 여론이. 저는요, 문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인 글의 소재가 되는 거죠. 자, 2번도 성취 욕구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원동력. 이것도 그러니까 성취 욕구가 거기에서 이겨내는 원동력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또 스트레스 얘기해야겠지. 자, 그러니까 1번이랑 2번 봐봐. 소재가 다르지. 그러니까 소재만 잘 잡아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선지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과제 수행이잖아. 그럼 얘는 과제 수행이야. 거기에서 스트레스의 역할인 거니까. 얘랑 결이 다르죠. 이러니까 소재 잘 잡으셔야 돼요. 좀 봐봐요. 소재가 다 다르죠. 4번. 실패 경험은 자존감을 낮추고 타인에 의존하게 한다. 그럼 요거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한 게 어떻냐라는 거죠. 5번 자기의심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 그러면 요거는 또 뭘까요? 뭔가 이거는 자기의심이 핵심이겠다. 이건 자기의심은 결국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소재가 다 다르죠? 소재만 잘 잡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If you care deeply. 자, 이거 이따가 우리 문제풀이 해설 다 듣고 나서 다시 클리닉룸으로 돌아가시면 해석 연습을 할 건데 22번 지문, 이 4번 지문, 요지 문제가 생각보다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잘 보시고 그리고 이따가 훈련 꼭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맞추긴 했을 텐데 의외로 해석이 잘 안 된 친구들이 전 생각보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신이 나중에 수능에서 발목 잡히는 요인입니다. 문제 맞았다고 건방 떨지 말고요. 반드시 해석 연습 꼭 똑바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deeply, 아주 깊이 있게 신경을 쓴다면 you may place greater value. 자, place value on이면 어떤 거에 가치를 두다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Your ability to succeed. 자, 이 to 부정사는 ability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너가 succeed in,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더 가치를 둘 거래. 뭔가를 세심하게 신경 쓰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in that area of concern. 여러분, concern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는 단어가 무조건 좋은 의미로, 무조건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기보다는 어쩔 때는 좋은 의미, 어쩔 때는 안 좋은 의미 이렇게 동시에 그 의미를 두 개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concern을 걱정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 게 concern이에요. 그래서 concern은 좋게 쓰면 관심사고요. 근데 안 좋게 쓰면 우리가 안 좋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거니까 염려, 걱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cern은 이 둘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니까 염려보단 관심사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려는 능력에 당연히 가중치를 두겠죠. 아니 가령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누구는 수학을 좋아하고 누구는 영어를 좋아할 거예요. 그럼 영어를 좋아하는 영어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수학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여러분들 딱 그거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그지? 영어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걸 변환만 잘하면 돼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영역에서 성공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the internal pressure you place. 자, 이런 식으로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능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산인데, 자, 여러분들이 둔대요. 너네 자신에게 그러한 내부적인 압력이랍니다. 왜냐면 이거 봐, 이 place 뒤에 목적어 있는 거 보여요? 원래 place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이게 중학교 2, 3학년 때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한번 우리 이쁘게 끊어볼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두는 내부 압력이래요. 내부 압력. 뭔 말이지? 자, 근데 얘가 주어고요. 자, 투부정사 나왔죠.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두는 압력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게 is. 얘가 자동사, normal 보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러니까 내가 해석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유용하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부 압력을 그냥 내부의 압력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독해는 서로 다르게 생긴 문장이 서로 같도록 의미상으로 연결하는 게 그게 바로 독해입니다. 자, 그럼 내부 압력이라고 하면 압력 이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니네가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내부 압력이라는 말을 왜 했겠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한대. 이거 성취한다 돼 있잖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한대. 왜?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서 더 세심히 들여다본다면서요. internal pressure가 care deeply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쏟는다고요.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정상인데 but 하지만 자 그럼 하지만이야. 자 그러면 흐름이 여기서 뒤집혔지. 흐름이 뒤집혔잖아. 하지만 when you doubt your ability to succeed in areas 너가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 성공하는 능력에 doubt이 뭔지 아세요? 타동사로 쓰면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그래서 이런 but, however 같은 그러나의 의미를 가지는 흐름을 역으로 뒤집는 연결사에 V 체크하는 게 그래서 V 체크했잖아. 내가 뒤집었잖아. 그럼 앞에는 중요해 안 해?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얘가 중심 내용이 된 거야. doubt, 의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에 의심을 가져요. 그러면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V체크는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의심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한테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의심을 가하면 your self-worth suffer가 고통받다잖아. 그러니까 너네 자존감, 자기 가치가 박살난다는 거죠. 끝났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for each of us. 그래서 우리 각각에게 상황들은 다 각각 고유의,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독특하게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uniquely stressful은 사람마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이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누구는 이 상황이 난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니클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애는 수학이 스트레스 받을 거고 수학 잘하는 애는 영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거야 그거. 뭐에 기반해서 그들이 그거를 우리가 의심을 액티베이트는 작동시키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의심을 작동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지. So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얘들아 이게 그 유명한 it that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그 pressure, 압력이 아니래.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그런 압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rather는 오히려 내지는 차라리란 뜻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된다? It's the self-doubt that bothers you. 그리고 bother는 괴롭히다. 그래서 너를 괴롭히는 거, 즉 bother가 뭐랑 같은 말이야? stressful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한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건 결국 누구래? The self-doubt래. 자기 의심. 그럼 자, 얘들아 그러면 결론.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낼 수 있는 관심사에는 신경을 더 쓴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죠? 어려워서? 이게? 아니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그 압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적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 특히 수학이랑 영어가 대표적인데, 수학에서 제가 수포자였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저는 수학을 포기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 어려운 문제는 한번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봤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면 몰라 별표 치고 넘어가고 맨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나는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안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에 대한 의심이, 즉 내 자신감, 자존감이 suffer, 고통받는다는 거잖아. 내가 의심을 하면. 자, 바로 이게 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심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 아니죠. 성취 욕구는 스트레스를 이겨내? 아니죠. 자, 비판적인 시각, 객관 문제 분석 얘기한 거 아니죠. 실패 경험은, 자, 실패 경험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존감을 낮추는 건 맞지. 근데 실패 경험이 아니잖아. 5번, 자기의심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 객관적 판단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이런 능력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리고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라는 건 그리고 사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경험을 다 더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는 건, 원래 이만큼 부정인데 더 부정으로 본다는 거니까 객관적 판단이 흐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 여기에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소재랑 다 분석한 거잖아. 자기 의심이 소재여야 되는데 자기 의심이 소재인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5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internal pressure 이런 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추상적 진술이에요. 추상적 진술은 뭐냐면 확 와닿게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게 아니라 좀 어렵게 설명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수능 영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부적 압력이라는 걸 봤을 때 내부적 압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내용과 의미상 연결되는 부분을 잡아서 문장을 하나의 의미로 정리하는 게 바로 독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 여기서부터도 계속 어떻게 읽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믿으면 쭉 성공까지 가는데 못 믿으면 그게 어렵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미로 추려서 풀면 끝. 됐지? 자, 이제 5번 주제입니다. 자, 주제부터는 긴장 좀 하셔야 돼. 왜? 선지가 영어야.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3번이랑 3번, 4번 잘 안 틀리고요. 5번, 6번을 좀 많이 틀려. 특히 5번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delayed, delay 다들 콩글리시로 쓰잖아. 지연됐대요. responses, 반응이 as a sign of lying. 또 저 lie 또 해석 못해라 또. 자, laying은 알을 낳다, 뭔가를 눕히다. 근데 lie는 내가 혼자 눕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딱 봐도 눕는 거에 신호겠어요? 자, 저 lie는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 하다도 lie 저렇게 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1번은 거짓말이 소재죠. 근데 거기서 뭐? 반응이 느리대. 오케이, 1번 거짓말 소재. 2번 ways, 방식인데 listeners, 듣는 사람이 encourage the speaker. 듣는 사람이 speaker, 말하는 사람의 용기,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법이래. 그러면 2번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용기를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difficulties, 어려움이네. 그럼 이거는 좀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In finding useful information. 자, 3번은 정보 얘기하는 거네. 근데 그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래요. 4번 necessary, 필요성이라는 뜻이죠. Of what white lies in social settings.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white lies? 이것도 거짓말인데 white가 붙었네? 흰색 거짓말이래. 흰색 거짓말 뭔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럼 저거 white lies가 뭔지를 지문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너네 다 알걸?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white는 흰색이니까 좀 긍정의 이미지죠. 5번 shared experiences. 자, 공유된 서로 다 같이 알고 있는 경험이 as conversation topics. 토픽은 주제란 뜻이죠. 듣기 위해서 진짜 많이 나와요. 자, conversation 대화죠. 그러면 5번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공유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4번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한번 소재를 정리해 볼까? 1번, 4번은 거짓말이 소재야. 근데 2번, 5번은
뭐가 소재야? 대화가 소재야. 근데 3번은 정보 검색, 즉 정보가 소재지? 그지? 풀어볼까? 소재만 잘 찾으면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문제네, 얘도.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involve가 참여시키다는 뜻이야. 그럼 수동이지. be involved in 하면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참여해요. In an honest. 진솔하고 and open. 열린 대화에. 진솔하자마자 뭐 떠올랐니? 나는 바로 하나 떠올랐는데 우리 소재에서 거짓말 잡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진솔한 대화를 하면 there's a back and forth. back은 뒤, forth는 앞이란 뜻이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뭐 얘기한 거야? 대화 얘기한 거죠. 그래서 flow of information. 정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 거짓말 안 치고 깨끗하게 대화하면. 자, 그러면 it is a smooth exchange. 그러면 매끄럽게 서로 교환을 한다는 거지. 자, 이거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선지를 우리 먼저 읽었잖아. 그러면 honest가 lie랑 반대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도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 빨리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보다 빨리 푸는 건 내가 빨리 풀어서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빨리 풀리게 푸니까 빨리 풀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은 여기서 스무스 익스체인지를 보자마자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아, 그러면 거짓말일 때는 정보 전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정보 교환이 안 된다는 거잖아. 됐죠? So since each one is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s,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의 과거의 경험을 drawon이 뭔가 이렇게 끌어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끄집어낸다는 뜻이죠. 자, since니까 여기서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해석되죠. 자, 중2, 중3 때 내신에 많이 나오는 접속사 since. The pace of the exchange. 자, 정관사 더 썼지.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야. 정보의 교환. 이 정보의 교환의 pace, 우리 pace가 콩글리시 많이 쓰지. 속도가 is as fast as memory. 기억만큼 똑같이 빠르대.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만큼 똑같이 빠르게 정보 교환이 일어난대요. 서로 뭐 하면? 과거의 경험을 다 끄집어내면. 자, 그럼 when one person, 근데 여기서 lies,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정직하고 개방된 컨버세이션을 하면 기억하는 것만큼 빨리 정보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근데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대. 그럼 흐름이 뒤집혔지. 그지? But however가 안 나와도 뒤집힌 게 딱 보이잖아. 그럼 딱 봐도 뒤에 their responses will come more slowly. 그래서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의 반응은 더 느리게 천천히 올 거래. 왜냐하면 뇌가, 정관사 더 썼지. 이 사람의 뇌를 얘기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뇌가 뭐 하려고? 프로세스가 지금 딱 봐도 타동사로 쓰였죠. 프로세스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처리하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자기가 이 새로운 발명이래.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앞에 고등학교 선배들 내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얘들아, 이 새로운 발명의 세부상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래서 반응이 더 느리대. 이게 뭔 말이야? 나는 이거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쌤은 여기서 독해가 끝났어요. 저 여기서 끝났습니다. 얘가 답의 근거거든요. 자, 새로운 발명이란 건 기존에 없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거짓말이지. 거짓말은, 그러니까 거짓말 지어내느라, 그 거짓말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내가 지어내느라 이거 생각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느리게 반응한다는 거잖아. 끝. 그러니까 얘를 lie로 연결하면 여기서 끝난 거죠. 거짓말 하느라 delayed, 늦었다. 1번. 쉽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뒤에는 뭐 어려운 문장 없으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26번 제목. 제목은 주제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얘는 말 그대로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목이잖아. 그래서 주제보다 조금 더 함축적이거나 좀 더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spending, 소비네, 소비. 자, 1번은 그럼 소재는 소비지, spending, 쓰는 거. 소비가 경제를 가능하게 한대. 오케이, 그러면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네. 1번은 핵심 소재가 소비고요. 2번, money management, 돈 관리네. 그럼 이건 돈을 관리하는 거 얘기한 거지. do's, 여기 s 붙였지. 그러니까 명사를 쓰면 해야 할 것, don't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뜻이에요. 할 거랑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주제로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얘들아, 내가 이거 to 항상 뭐라고 가르쳤어? 너무나 하지 말라 했어. 이거 지나치게란 뜻이야. 부정어예요, 부정어. 자, to는 건 안 좋은 뜻이죠. 지나치게 많이 쇼핑한대. 그럼 3번은 쇼핑 얘기하는 거죠.
a sign of loneliness.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쇼핑 중독이잖아. 쇼핑 중독이 왜 그렇대? loneliness, 외롭대. 외로움의 신호래. 그 다음에 4번, 3R's of waste. 3R은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단어 3개란 뜻이야. 그래서 이 3개 R로 시작하는 단어의 waste, 쓰레기래요. 그러니까 결국 reduce, 그러니까 쓰레기를 reduce. 그러니까 너네 아나바다 운동 알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다시 쓰고.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쓰레기, waste, 쓰레기를 3R, R로 되는 동사를 3개 하자. 그래서 줄이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지.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 얘기하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3R을 얘기할 거고. 5번, what you buy. 자, 관계되면서 what? 너가 사는 것은 쓰레기다. 너가 그걸 쓰지 않으면. 이것도 구매 행위 얘기하는 거네? 소비가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게 쓰레기래. 그래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긍정이지.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다 뭔가 좀 부정어지. 그지? 그래서 긍정어도 나오고 부정어도 나온다는 뜻인 건데, 그러니까 얘는 이런 소비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좋게 얘기하는지 나쁘게 얘기하는지 그 서술의 흐름만 제대로 파악하면 쉽겠네요. 그죠? 자, think for a moment.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About something you bought that you never ended up. 아까 내가 end up 결국 뭐로 끝나다 그랬지. 그러니까 뒤에 명사화에 대해서 동명사 ing 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 뭐 내신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사용하지도 않는 걸 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들 한 번씩은 있죠? 특히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러분들은 뭐 저기 아트박스, 다이소 기왕 사놓고 잘 안 쓰는 거 있을걸? 그지? An item of clothing, 옷이죠, clothing. You never ended up wearing, 입지도 않는데 산 옷. 그리고 a book you never read, 그리고 너가 샀는데 읽지도 않은 책.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장비죠. 전자장비. They never even made it out of the box. 한 번도 박스 언박싱도 조차 하지 않은 그런 전자제품도 있지 않아? 라고 해서 계속 물음표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다 뭐예요? Never ended up. 자, 여기서 이미 간파하셔야죠.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니까 이거 waste잖아요. 낭비,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it is estimated that. 자, 이거 리딩 부스터에서도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건데 estimated가 추산하다, 견적내다잖아. 그러니까 추산됩니다. Australians alone spend on average $10.8 billion AUD, Australian dollar. 그러니까 호주 달러 돈으로,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이거 100억 달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호주 사람 혼자서만 저만큼 쓴다는 거야. 굿즈는 상품이라는 뜻이죠. They do not use, 사용하지 않는 데다 저렇게 쓴대요. More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universities and roads.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대학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that is an average of $1,250 for each household. 그러니까 이걸 개인당으로 나누면 무려 $1,000씩 낭비한다는 뜻인 거지. So all the things we buy then that then just sit there gather가 모으다잖아. dust, 먼지. 그래서 먼지를 모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은 다 are waste, 쓰레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쓰지도 않고 하는 게 결국은 낭비고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 부정으로 서술로 끝났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부정서술로 끝난 거죠. 자, 그러면 돈 관리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거 부정서술이니까 긍정인 enable 탈락이죠. 지나치게 많은 쇼핑이 외로움을 나타낸다 아니죠. 그리고 우리 쓰레기는 이렇게 이쁘게 씁시다라고 좋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5번이죠. 그래서 너가 사는 건 쓰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 답 5번 하시면 되죠. 이렇게 풀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통계자를 넣어서 너네 시간을 뺏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자, as the author Cliff Hamilton하고 observe라고 돼 있잖아. observe가 너네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요런 데서는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언급하다라는 뜻인지는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건 나중에 고등독해 하는 정규 수업 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설명하고요. 어쨌든 observe가 관찰하다 말고 이렇게 언급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다 그겁니다.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문장 독해하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해설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꾸준히 할 훈련이니까 계속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원 다니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너네가 복습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연습해 주는 거죠. 자, 이제 7번부터 볼게요. 7번부터는 풀이하는 기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5번부터 그냥 쭉 풀면 돼요. 어떻게 푸는 건지 보여줄게. 자, 일단은 이 도표의 제목은 먼저 봐야 돼. Devices students. device가 기계란 뜻이에요. 학생들이 사용한대요. 기계를. To access digital content. 디지털 컨텐츠의 access는 접근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너네가 찾기 위해서 쓰는 전자기기 얘기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됐지? 그리고 이제 제목 읽고 바로 5번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5번부터 풀어도 돼. 왜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자, e-reader 여기 있지. e-readers는 ranked 순위를 차지했대. The lowest 가장 최하위 in both years 두 해 제일 최하위죠. 오케이, 이건 맞고. 자, with 11% 이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여기만 보고 풀면 안 돼. 11%고 그리고 5%니까 5번은 맞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니까 5번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4번 the percentage of smartphones. 자, 스마트폰 퍼센티지가 in 2016년에 17%야. 자, 이런 거 헷갈리시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하면서 풀면 돼. 그리고 was the same as that in 2019. 2019년이랑 같네요. same. 맞죠? 자, 그럼 4번도 탈락. 자, 3번. more than half the students used. 자, more than half지. 그럼 50% 이상이란 뜻이잖아. 그지? 50%가 넘는 거니까. 데스크톱을 사용했대. to access digital content in 2016. 2016년에. 그러면은 more than half니까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50%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49인데요. 끝. 3번. 이미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냥 얘는 뒤에 굳이 안 봐도 이미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때요? 5번부터 풀면 빨리 풀 수 있어요. 보통 수능에서 이 도표 파악 문제 정답이 3, 4, 5에서만 나왔어요. 거의 다 99%. 그러니까 5번부터 푸세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내용 문제도 어떻게?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자, 24번 봐봐. 6번. 6번 지금 보면 지문, 선지, 글자 순이지. 근데 지금 여기 내용 파악은 뒤죽박죽이죠. 글자가. 이거 지문 전개 순서대로 선지를 구성했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몇 번부터 푸는 게 유리해. 니네 여기서부터 쭉 읽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배치하면 바로 풀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출제자가 여기에다 배치. 그러니까 얘도 5번부터 풀면 돼. 자, 그러면 5번이면 한 이쯤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읽는 거야, 선지를. 멕시코 시민권을 결국 받지 못했대. 그럼 멕시코 바로 가. 그리고 she took. 멕시코 시티즌을 took 받았다는데? 끝. 5번. 개꿀이죠. 자,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빨리 푸는 거야. 자, 9번이랑 10번은 너네 만약 틀리면 나한테 이것 때문에 틀리면 혼나. 자, 위에 발문 문제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라 했죠. 10번은 일치하는 거고요. 제발 구분해. 제발. 자, 그럼 이것도 5번부터 풀면 돼요.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데요. We are open. rain. rain이래. 비가 오면 운영하는데? 끝났지? 끝. 답 5번. 이거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하잖아. We are open. 우린 엽니다. 비가 오건 해가 쨍쨍하든.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다? 끝. 자, 1초짜리. 자, 얘는 일치하는 거죠? 5번. 예약은 30분, 입장 30분 전까지. 자, 부킹이 예약이란 뜻이야. 그러면 will be accepted up to는 뭐뭐까지란 뜻이야. 최대 뭐뭐까지. 1 hour before래. 그러면은 30분이랑 1시간이네. 5번 탈락. 자, 티켓 소지자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받는다. 여기 바로 티켓 홀더, 티켓 소지자는 will receive a free 무료 음료 쿠폰을 받는다. 끝. 답 4번. 자, 도표부터 지금 이 네 문제 저 다 푸는데 1분도 안 걸렸죠. 이렇게 푸니까 빨리 푼 거야 내가. 자, 끝. 자, 이제 흐름 문제 볼게요. 흐름 문제는 특히 쌤이랑 똑같이 풀어야 돼.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잘못 푼 거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저랑 맞춰서 푸는 똑같이 한번. 자, today's 오늘날의 music business 음악 산업은 has allowed 이거 우리 배운 거지? allow 가능하게 한대. 음악가들이 to take 자, 투부정사 나오죠? 목적격 보호해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어렵게 추상적으로 서술했죠. 음악 산업이 음악가들이 자,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가능하게 해줬대. 뭐? matters 명사 쓰면 문제죠. 문제를 자기 손 안으로 가지고 가게 해줬대.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음악 산업이 이제 음악가들이 주도권을 갖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주도권을 가졌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랑 연결되기만 하면 되네.
Gone are the days. 자, 이거 이따 독해 때 할 건데 Gone are the days 그냥 아예 외우시면 되는데 뭐뭐한 시대는 갔다라는 얘기. Gone are the days. 이거 이렇게 특히 문장 앞에서 쓰거든. 고1 때 요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친구들 많은데 뭐뭐한 시절은 다 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뭔가 시대가 크게 전환됐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수행평가를 하는 시대는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쓰는 거예요. 잠시만요. 와, 오늘 진짜 덥다. 아까 차의 온도계에서 무슨 41도 뜨던데 와, 이번 여름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Gone are the days of musicians. 그래서 뭐 하는 날은 같다. Musicians waiting for a gatekeeper. gatekeeper가 문을 지키는 사람. 한자로 수문장이라는 뜻이야. 수문장을 기다리는 시기는 같대. 수문장이 뭐랑 반대말이 있어? 그래, 이 on hand상 반대말일 거 아니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 Someone who holds power. 그래서 누군가가 권력을 쥐고 있어서 prevent 또 예방하다 하지 말고 막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가 뭘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수문장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은 갔다. 왜?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럼 이거는 이러한 시절이 갔다라는 거니까 흐름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1번 답이 될 수 없죠. 연결되니까. 자, 그래서 in today's music business, 그래서 오늘날의 음악 산업에서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된대?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대. To build a fan base and you no longer need to pay thousands of dollars to a company to do it.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나 이거 해도 돼요 라고 허락을 안 받아도 된대. 네가 알아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거지. 흐름 유지되죠. 3번 There are rising concerns. 자, 점점 증가하는 걱정이 있대요. Over the marketing of child musicians. 이거 이상하지? 애들? 그러니까 뮤지션은 뮤지션인데 애들 음악가를 그러니까 어린 애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10대 아이돌 뭐 얘네들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계속 늘고 있대. 이거 좀 이상하지? 얘들아 이상해요 이거 3번 이러면 안 돼. 2번이랑 4번이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every day 매일 musicians는 are getting their music out to thousands of listeners. 자, 자기의 음악을 갖고 수천 명의 리스너한테 가지고 나간대. 왜? 내가 알아서 팬베이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랑 연결되네? 오케이. 자, 이거 잡고 그럼 아동 뮤지션이 틀린 거네 하고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지? 이렇게 안 풀면 잘못 푼 거야. 나랑 약속해. 꼭 이렇게 뒤에 검사하고 푼다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왜 그렇게 저렇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절감한 날이 올 겁니다. 자, 이제 12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12번.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주제 제목 문제처럼 여기 요약문 있지 밑에 이거 먼저 읽고 푸는 거야. 그리고 먼저 읽으면서 어떻게 위에서 문제 풀어야 되는지 먼저 동선 잡고 푸는 거야. 쌤 하는 거 잘 봐. This presents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presents. 그래서 presents of a cell phone. 자, 핸드폰, 휴대폰의 존재가 A한대요. 그럼 요거 딱 봐도 동사 자리잖아. 타동사니까 이제 목적어 나오겠지.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involved. involved는 얘들 이렇게 뒤에서 앞에 명사 꾸며주잖아. 뭐 연관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대화에 연관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연결점을 A 한대요. 핸드폰의 존재가. 그럼 이 지문의 소재는 핸드폰이지. 핸드폰이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자, A, weaken. 약화시키다니까 부정어. maintain, 유지시키다니까 긍정어. 그럼 이거는 긍정 아니면 부정의 키워드 대립이 있네. 그지? 좋게 얘기하는지 나쁘게 얘기하는지만 찾으면 되고. 자, 비록 심지어 뭐 할 때 when the phone 정관사 더 썼지. 그러니까 저 핸드폰이 is being B. 핸드폰이 심지어 B한 상태에서조차도 대화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연결점을 A 한대요. 그래서 그게 전화가 받아지거나 무시되거나.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긍정 아니면 부정이네. 그러니까 핸드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냐 안 좋게 얘기하냐 이것만 찾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동선을 짜고 풀어야 빨리 푸는 거야. 그래서 한 연구에서 researchers asked pairs of strangers 서로 낯선 사람끼리 짝 페어를 묶어서 앉혔대요. 그리고 질문했답니다. and chat. 질문하는 게 아니죠. 자, 요거는 요청한 거죠. 앉으세요. 그리고 떠드세요. 라고 요구했대요.
실험하려고. In half of the rooms, 그래서 방의 절반에 a cell phone was placed on a nearby table. 그래서 핸드폰이 다 테이블 주변에, 그러니까 방에 이렇게 쭉 절반은 핸드폰을 주변에다 놨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절반은 핸드폰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핸드폰이 있고 여기는 핸드폰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after the conversations had ended, 대화가 끝나고 the researchers asked the participants what they thought of each other. 여기서 ask는 질문하다죠. 왜? 사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대. Here's what they learned.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여기 집중해야겠다. 방에 핸드폰이 있으면 the participants reported 뭐라고 보고했냐면 참가자들이 the quality가 질, 수준 of their relationship was worse. 훨씬 더 나빴대.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더 안 좋다고 생각했대. 끝났네. 그럼 이거 A는 무조건 부정이네. 자, 그러면 끝났죠.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B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B를 보면 자, 얘들아 이거 그리고 free. 이 free가 자유가 아니다.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는 방에서 얘기했을 때보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했대. So the pairs who talked in the rooms with cell phones thought their partners showed less empathy. empathy는 공감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화를 갖고 대화를 한 사람끼리는 상대방이 좀 공감을 덜 해줬다고 생각해서 관계가 별로였다고 생각한대. So think of all the times you've sat down to have lunch with a friend and set your phone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얘기해본 경험을 생각해보면 별로였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화할 때 핸드폰 완전 걷어치우고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 돼서 소개팅하고 할 때 핸드폰 꺼내놓지 말고 안에 넣으시라는 거야. 안 그러면 관계가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A는 weakens죠. 그리고 심지어 뭐 하는 조차도 전화기가 is being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unchecked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가 여전히 너의 연결을 hurt 상처를 주고 있다. 자, 이거 A는 풀기 쉬웠거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weaken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renew는 갱신하다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answered가 맞나 ignored가 맞나 때문에 니네가 틀렸을 거야. 이거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지금 모든 12문제 중에 얘가 정답률이 제일 낮았어요. 아마 요걸 제일 많이 틀리셨을 거야. 1번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그래서 뒤에를 안 읽어서 그래. 이 뒤에 봐봐.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pick it up 전화를 들어 올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DM 왔네 하고 안 봤다고 하더라도 안 봤으면 그러면은 좋게 느낄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 unchecked 메시지면 메시지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을 확인했다는 거야, 무시했다는 거야. 휴대폰을 무시했다는 거잖아. 무시하고 계속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존재가 있으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을 무시한다고 해도 그래도 대화에 있어서 유대관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거 좀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 B의 답의 근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뭐 전화 받은 니네 아마 이거 1번 한 애들 여기일걸? 이거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는 잘못 푸신 거죠. 전화가 이 지문 있고 없고인데 존재가. 알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제대로 읽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2번 저렇게 덤벙거리다 틀린 사람은 반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얘는 세 문제잖아. 한 번에 세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푸는 거 잘 봐. 자, 일단 얘는 A가 먼저고 그 뒤에 B, C, D가 어떤 순서로 오냐 풀면 되는데 쌤처럼 이렇게 한 번에 세 문제 푸는 거 잘 보세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lived a young king. 자, he니까 남자지. 그러면 king이면 남자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등장인물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이니셜을 하나씩 정리해. 자, 왕 등장했고 who had a great passion for hunting. 사냥에 있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왕이 있었대. 그래서 his kingdom was located at the foot of the Himalayas. 히말라야 앞에 위치해 있대, 자기 왕국이. 자, 그래서 once every year, 1년마다 he would go hunting in the nearby forest. 숲으로 사냥을 하곤 했대요. 그래서 he would, 좀 당연히 여기는 왕밖에 없잖아. 오케이, A는 킹이죠.
자, 그래서 14번의 A는 king. 자,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풀면 돼요. Would make all the necessary preparations. preparation은 준비 내지는 대비란 뜻이야. 그래서 사냥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는 다 갖추고 간다는 거죠. And then set out 실시하다. For his hunting trip. 그리고 사냥 여행을 떠난다는 거죠. 자, 이러면 그 다음에 B, C, D 중에 뭐가 먼저 오냐라고 풀 때는 앞에만 일단 먼저 봐. Seasons changed. 갑자기 계절이 바뀌었대. 이건 시간이 너무 흘렀지. Like all other years. 다른 해들과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the king. 오케이, 그럼 그 왕 얘기하는 거지? 왕이 깜짝 놀랐대. This sight. 이 광경이래. 야, 그냥 여행 떠냈다잖아. 근데 광경 아직 안 나왔지? B 탈락. 이거 D예요. B가 아니라 죄송해요. 오타예요. 자, D 탈락. 그리고 B. 계절이 지났다? 이것도 탈락. 그러니까 무조건 C로 시작해야죠. 그래서 다른 해와 마찬가지. 왜냐면 1년마다 갔다 했으니까. 다른 해랑 마찬가지로 이번 헌팅 시즌이 돌아왔다. 그래서 preparations begin. 잠깐만. 일단 읽어볼게요. Preparations began in the palace and the king got ready for his hunting trip. 자, 이것도 C. 킹이죠. 왕이죠. 왕이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죠. Deep in the forest. 그래서 숲에 깊게 들어갔을 때 he spotted. 스팟이 포착하다. Beautiful wild deer. 이쁜 사슴 하나를 발견했는데 it was a large stag. 숫사슴이래. His aim was perfect. aim, 겨냥. 화살 탁 쐈다는 거죠. When he killed the deer with just one shot of his arrow, the king was filled with pride. 한 번에 맞췄으니까 이제 자부심을 느낀 건데 the proud hunter, 이 자부심을 느끼는 사냥꾼이 당연히 왕이죠. Ordered the hunting drum to be made out of the skin of the deer. 자, 그래서 헌팅 드럼이 그거 두두두두두두 그 군악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승전보를 울리라고 한 거죠. 그 사슴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근데 갑자기 surprised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seasons changed. 그리고 계절이 지나고 1년이 지났대요. It was time to go hunting once again. 그리고 또 사냥을 갈 시간이 됐는데 The king went to the same forest as the previous year. previous 이전 해랑 똑같은 숲을 갔는데 he used his beautiful deerskin drum. 아까 얘기했지, 이거 deerskin drum 이거 있잖아. 요거 만들라고 시켰다라는 거잖아. 이 사냥한 사슴의 가죽으로 이제 그걸 들고 갔다라는 거죠. 그걸 사용했고요. B도 킹이죠. But none came. 근데 아무도 안 왔대. All the animals ran for safety. 당연히 도망가겠지. Though. 너네 그 도레미송 있지? Though a deer, a female deer 할 때 그 도야 이거. 그러니까 암사슴이야. 그래서 암사슴 한 마리 빼고는 다 도망쳤대. She came closer and closer to the drummer. 근데 이 암사슴이 계속 다가왔대. 근데 갑자기 she started fearlessly licking the deerskin drum. 릭이 핥다야. 근데 갑자기 이 드럼을 막 핥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놀랐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깜놀한 거지, 왕이. 뭐야 얘. 그래서 an old servant. 드디어 사람이 기 나왔네. servant 하인이지. 그래서 한 늙은 하인이 이 낯선 이상한 행동에 대답을 해줬대. 그래서 this dog is mourning the death of her mate. 자기의 짝의 죽음을 지금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servant가 대답했다는 거죠. 오케이. 자, 14번은 답 5번 하면 되고 13번은 CBD 하면 끝나죠. 자, 근데 이거 쌤 푸는 스킬 봐봐, 센스. 이 45번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 진행 순서대로 해라 했잖아. 근데 이거 글 진행 순서가 A, C, B, D지. 근데 나 지금 D 끝까지 다 읽지도 않았지. 그럼 봐봐. 앞에부터 읽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요. 왕은 매년 근처의 숲으로 여행을 갔고요. 북치는 사람으로부터 암사슴 아까 북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갔어요? 아니요. 가서 핥았잖아. 끝. 답 이거. 자,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푼 문제가 A, D, B, C였다 쳐? 그러면은 나 D, B는 거의 다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럼 밑에서부터 읽었다는 거지. 그럼 얘는 5번부터 풀면 돼. 근데 얘는 내가 A, C, B를 다 읽은 거잖아. 그럼 앞에 부분을 읽은 거잖아. 그럼 이 앞에서부터 읽는 게 유리하지.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도 다 문제풀이 센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까지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저랑 똑같은 동선,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서 15문제를 다 시간 안에 풀어서 다 맞았다? 그러면 성공.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 무조건 나올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훈련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15문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여기서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기서부터 계속 정진해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1등급 맞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클리닉 룸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 중요한 해석 연습을 할 겁니다. 해석 연습하고 그 뒤에 이제 과제도 같이 나가니까 과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행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담당 선생님한테 또 별도로 물어보시고 클리닉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얼른 클리닉 룸으로 넘어가서 마저 클리닉 마무리할게요.